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의 대질문이 등장했습니다. 트럼프의 속내는 무엇일까? 정말 트럼프는 경기 침체를 의도하고 있는가? 의도된 경기 침체 맞는가? 또한 많은 분들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올까 하는 공포감을 갖고 계신데, 정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감에서 멈출 것인가? 진정 스태그플레이션 찾아올 것인가? 이런 대질문들이 우리에게 등장했습니다. 정말 트럼프의 속내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장에는 많은 유동성이 들어왔고 그 유동성 장세가 펼쳐져 왔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거기에 불을 지필 작정인가 봐요.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발표할 때마다 주가가 막 조정되고요. 반면에 파월이 등장해서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발표할 때마다 또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트럼프는 도대체 어떤 속내인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5년은 이른바 피벗의 시대고,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이런 통화정책 기조 하에서는 상대적으로 공격적 투자 자산에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고 하면서, 금리 인하 만들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정작 관세 전쟁을 펼치면서 이 관세 전쟁의 의미를 계속 고민하게 만들고, 이 관세 전쟁 속에서 많은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차곡차곡 인하하는 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도대체 2025년 경제, 또 트럼프 2.0 시대, 이 국면은 어떤 변화가 전개될까? 특히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경기 침체의 이 표현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명확히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발언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We are in a period of economic transition. 전환기, 경제적 전환기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 근데 화이트 하우스, 이 백악관은 rule out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규명하다라는 뜻이에요. 리세션을 단정짓거나 규명하거나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리세션이 올 수도 있다. 리세션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 근거는 없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좀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어쨌든 리세션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 백악관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 또 그의 질세라, 또 많은 시장의 요동, 이 트럼프의 요동치는 현상 때문에 또 역시 이런 발언을 합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관세 전쟁은 tremendously, 엄청난 포지티브 임팩트를 가져다 준다. 미국 경제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준다. 관세 세수도 들어오지, 관세를 부과하면 그만큼 많은 나라의 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오지, 일자리를 창출하지, 자본이 유입되지, 엄청난 tremendously positive 임팩트를 가져다 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경기 침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에게 묻죠. 정말 리세션 올 거냐? I don't see it at all. 나는 그것을 본 적 없다. 다시 말하면 리세션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ABC 뉴스에서 당신은 리세션이 올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했더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I don't see it at all. 나는 내 눈앞에는 리세션이 보이지 않는다. 엄청난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 경제에 강한 이펙트, 긍정적인 효용이 있을 것이다. I think this country is going to boom. 미국은 계속 붐할 것이다.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이미 20 times greater, 20배나 크게 찾아올 것이다. 기억하라. 트럼프는 항상 옳다.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경기 침체 발언을 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발언이 시장에 일파만파 커지니까 다시 그걸 주워 담는 표현들이 등장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경기는 지금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그 상황 하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인지, 트럼프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관세 전쟁을 펼치는 것인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보시는 것처럼 분기별 성장률이죠. 2024년,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1%대의 성장률, 분기별,
그 정도만 해도 미국 경제는 아주 호황인 겁니다. 근데 1.4, 3.0, 3.1, 2.3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GDP Now, 아틀란타 페드가 발표하는 GDP Now로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1.8%, 마이너스 1.8%예요. 마이너스 1.8%를 보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추정은 왜 그런 것인가 의견을 먼저 드리면 아틀란타 페드의 GDP Now는 뭐 매일같이 갖가지 데이터들이 발표돼요.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1분기 각 분기별 GDP를 추정하는 산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산식 안에는 일종의 quantitative 이런 통계적인 숫자만 가지고 판단하는 산식인 것이지 qualitative 어떤 추정 그러니까 사람들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코노미스트가 이 숫자는 어떤 의미야 라고 인간의 어떤 의도나 판단이 빠진 채 그냥 로봇 계산기로 추정하는 방식이라고 제가 의견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아틀란타 페드는 마이너스 1.8%로 미국 경제가 1분기에 다시 확 추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그 근거는 지난 1월달, 2월달에 발표된 각종 지표들이 안 좋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각종 지표들은 뭐였습니까? 하나같이 심리 지표였습니다. 연준 의장의 표현으로는 서베이 데이터였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월 말에 미국 물가 데이터가 나왔죠.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3월 말까지 미국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그럼 3월 말에 발표되는 미국 물가 지표, PCE 물가 지표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즉시 분석해 드렸죠. 그러면 그 물가 데이터는 언제 데이터예요? 2월 미국 물가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관세 전쟁의 영향을 받은 물가 데이터가 발표된 거예요? 아직 하나도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 1, 2월 달, 3월 달까지 나왔던 각종 미국 데이터는 다 뭡니까? 서베이 데이터. 소비자들에게 심리를 물어보는 서베이 데이터, 심리 지표. 기업에게 기업 투자 심리를 물어보는 기업 심리 데이터.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어때요? 관세 전쟁을 단행한다고 그러죠.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보복관세, 상호관세, 보편관세 도입한다고 그러죠.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죠. 너무나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합니까? 불확실성을 안고 못하죠. 가게도 마찬가지죠. 얼어붙죠. 그러니까 이 심리 상태의 데이터들을 조합해 보니 이 GDP Now 데이터는 마이너스 1.8로 1분기 경제가 어두워진다고 전망한 거예요. 근데 1분기 데이터가 마이너스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분기 중에서도 1월, 2월 데이터는 괜찮아요.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관세 전쟁을 펼친 그 효과는 늦으면 4월, 좀 빠르면 3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1분기 데이터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인간의 해석이 담긴 제가 지금 해석해 드린 거잖아요. 해석이 담긴 뉴욕 페드 스태프 나우캐스트의 경우에 같은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1분기 GDP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2.69%로 전망합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은 2.69%야. 그럼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볼까요? 3.0, 3.1, 2.3, 2.7인 거예요. 얼마나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GDP Now, 아틀란타 페드의 전망이 맞을지 또 뉴욕 페드가 맞을지 제가 그걸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2025년 연내에 발표된 여러 지표들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따른 영향이 심리적으로 반영되었고 심리적 지표들, 소비자 심리지수, 미시간의 소비자 신뢰지수, ISM 제조업 지수, 또 ISM 서비스업 지수 이게 다 심리 지표들인데 심리 지표들이 무너졌고 그게 반영된 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였던 거죠. 근데 이런 것까지 이건 심리 지표가 무너진 거지 실제 실물 경제 지표가 나온 건 없다. 도소매 판매액이 줄었거나 미국의 수출액이 줄었거나 기업의 실제 투자액이 줄었거나 가계의 소매 판매액이 줄었거나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기 상황을 명확하게 진단한다면 지금까지 경기 침체 왔는가? 아니죠.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온 거죠. 그 공포감이 주식시장에 25년 1분기 동안 반영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25년 1분기에 상당 수준 조정되어 왔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역시 미국 경제를 한번 전망해 보면 OECD도 어떻게 전망했냐? 2023년, 24년 2.9, 2.8%로 미국 경제로서는 너무나 견실한 흐름을 보여왔다. 역시 연준에서는 미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했냐면 로버스트 익스펜션, 정말 강한 확장 국면이다. 솔리드 페이스, 견조한 흐름이다 라고까지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에 OECD가 미국 경제를 전망하기를 2.4%의 흐름을 유지할 거라고 했는데 25년 3월 들어서 2.2%로 소폭 하향 조정한 건 맞아요. 어느 정도의 경기 둔화 압력이 작용할 것이라고 OECD는 전망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2.2%라고 해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다라고 진단하기엔 너무 이른 겁니다. 25년 미국 경제가 2.2% 성장한다. 그러면 잠재 성장률이 2%니까 여전히 솔리드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OECD의 전망은 경기 침체를 전망한 건 아니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페드 같은 경우도 조금 부정적으로 미국 경제를 전망하고 있지만 25년 1.7%, 26년 1.8%, 27년 역시 1.8%, 미국 경제 성장률이 1.7, 1.8%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거는 미국 경제로서 경기 침체라고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잠재 성장률이 2%니까 잠재 성장률을 소폭 밑도는 라이트한 리세션 혹은 마일드한 경기 침체, 이 경기 침체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어 할 만한 경기 침체라고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 위기가 아니라요. 뭐 역성장하고 팬데믹 경제 위기 오고 하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 라이트하게 경기가 둔화될 영향은 충분히 있다라고 페드는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 상황을 진단할 때 이미 경제 위기, 경기 침체가 왔느냐?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미국 고용 상황을 보겠습니다. 실물 경제적으로 정말 경기 침체가 찾아왔는지 확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잣대가 바로 고용 상황 아닙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미국의 고용률, 실업률, 또 취업자 증감, 이런 잣대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실업률 4.1% 올랐어요. 그러나 실업률 여전히 4.3%를 밑돈 채 한 번도 그것을 넘은 적이 없어요. 미국 4.5% 실업률이 완전 고용의 기준선입니다. 4.5% 실업률을 밑돈 채 실업률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왔다 혹은 이미 경제 위기 왔다라고 진단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는 심리 지표가 무너졌었던 것이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역시 심리 지표이기 때문에 같이 무너진 것이다. 실물 경제가 무너진 것은 아니다. 실업률 그렇죠? 또 나머지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증감. 오히려 25년, 26년 사이, 25년 1월과 2월 사이에 일자리 증감이 늘었어요. 오히려 늘었어요. 또 임금 상승률도 보시는 것처럼 상승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말이죠. 4.0%로 상승했어요. 25년 1월보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고용시장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여주고 탄탄하니까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아직도 잘 안 잡히고 있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너무나 탄탄하기 때문에 수요가 뒷받침되고 기업의 신규 투자가 진행되니까 그런 총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물가가 아직도 안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 위기 왔다, 경기 침체 왔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온다라고 진단할 수 있는가? 역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었지 스태그플레이션 온다라고 진단하기엔 너무나 이른 감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도대체 어떤 의도인가? 분명 나는 당장 즉각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것이다 라고 취임 직후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화상연설을 통해 말했죠.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파월을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습니다. 파월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언론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당선이 됐으니 금리를 내려주겠다. 그리고 물가도 안정화시켜주겠다. 라고 언론성 혹은 인기를 포퓰리즘이죠. 인기성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금리 인하 안 하는 사람은 누구다? 파월이다. 떠넘기는 거예요. 사실은 트럼프가 물가 안정을 유도해줘야 물가 안정이 유도됐으니 파월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아주 산식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까? 파월은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고 트럼프는 물가를 결정하는 것인데 트럼프가 결정한 그 물가를 지켜보면서 파월은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다. 결국 즉각 금리 인하라는 요구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독립성을 트럼프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만방의 이야기를 하고 물가 안정을 유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럼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트럼프 2기 정책 의제로서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취임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키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금리 인하를 만들겠다라고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트럼프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저는 적어도 트럼프는 이 필립스 커브를 이해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역외관계에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A라는 지점이에요. 인플레이션 높아요. 실업률은 낮죠. 물가 상승률이 떨어져요. B로 떨어져요. 그럼 실업률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지면, 다시 말해서 고용이 나빠지면, 경기가 나빠지면 가게는 소비할 수 없고 기업은 투자할 수 없고 그러니까 총수요가 둔화되면서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금리 인상을 단행했었던 것도 실업률이 올라갈 것을 감안하고 물가 안정을 유도한 겁니다. 2022년, 23년 긴축의 시대가 그래서 온 겁니다. 파월도 경기 침체를 유인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마치 내일 당장 중간고사를 봐야 돼요. 중간고사를 보기 위해서 오늘 소위 날밤새야 돼요. 그럼 날밤새어서 내일 중간고사를 잘 봐야 돼요. 이게 뭐야? 물가 안정이 목표고 내일 중간고사 잘 보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24시간을 뜬 눈으로 보내야 돼요. 건강도 악화될 거예요. 제 몸은 다 아플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간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일단 내 몸이 아파도 좀 잠을 못 자도 기본적인 욕구죠. 잠자고자 하는 그 욕구,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도 더 나은 욕구, 중간고사 잘 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는 얻고 뭔가를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실업률은 경기 침체는 어느 정도 감안해야 돼요. 의도된 경기 침체라는 거죠. 정확한 표현은 경기 침체를 의도했다기보다는 용인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24시간 날밤을 새야 된다. 그러니까 의도는 물가 안정인 것이고 물가 안정이 됐을 때 금리 인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의도는 그것이지만 실업률이 상승하거나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는 용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의도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용인된 경기 침체다. 원하진 않지만 그 정도는 포기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무지막지한 경기 침체를 유인하는 것이냐 용인하는 것이냐 그건 용인할 수 없죠. 그 정도가 오기 전에는 당장 멈추겠죠. 트럼프의 용인된 경기 침체, 의도된 경기 침체는 바로 거기에 있다.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한번 찾아와요. 그러면 이것저것 물가가 다 오르죠. 그러면 임금이 올라갑니다. 임금 우리 올려달라 임금 협상 요구를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레이버 코스트가 올라가죠. 그럼 레이버 코스트가 올라가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물가의 가격에 반영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입니다. 근데 어딘가 인플레이션을 끊어야지, 물가를 잡아야지 금리를 인하하니까 어딘가 연결고리를 끊어야 돼요. 어디서 끊겠다는 거예요? Higher labor cost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경기를 둔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경기를 둔화시키면 일자리가 줄어들죠. 그러면 임금 상승률도 떨어져요. 경기를 어느 정도 둔화시키겠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고리를
막는 거죠. 악순환을 막겠다는 거죠. 물가를 잡고 금리를 인하한 다음에 많은 가게에게 부담을 덜 준 다음에 그때부터 경기 부양을 시켜도 늦지 않다. 이게 바로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이고 트럼프는 그게 바로 의도가 아닌가. 긍정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뭐든지 긍정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트럼프는 그게 속내가 아닌가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도 보시는 것처럼 경기 순환 사이클 상에서 확장 국면을 만났다가 다소 둔화되는 국면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당탕탕 경제 위기 오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마일드한 리세션, 라이트한 리세션 어느 정도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만약에 날밤 새서 중간고사 보다가 우리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기 직전까지요. 하여튼 죽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그죠? 심각한 질병이나 몸을 상하게 만드는 일은 용인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좀 24시간 좀 잠을 안 자고 중간고사 잘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의 의도는 바로 그런 것이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의도는 지금까지 5.5에서 4.5%까지 금리를 인하하다가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어요. 파월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요. 금리를 인하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가 안정을 유도해야 돼요.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기를 어느 정도 나쁘게 만들어야 돼요. 바로 그 의도가 아닌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금리를 이제 어느 정도 인하했어요. 인하하는 과정에서 다시 기업들의 투자가 이끌어지고 다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는 다시 경기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물가 안정을 만든 다음 금리 인하를 유도하면 그때 또 경기를 다시 부양시킬 수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잠깐만 참으세요. 중간고사 끝날 때까지만 날밤 까는 겁니다. 중간고사 끝나면 다시 잠자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잠깐 참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경기를 둔화시키는 방향하에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는 정말 의도된 경기 침체를 만들어 나가는가 아닌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일 여러분들과 굿모닝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특히 줌 수업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월 여러분과 직접 만나서 온오프라인 특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4월에는 이 월간 특강의 치맥 파티를 계획하고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일, 매주, 매월 유튜브 영상만이 아니라 글, 수업, 또 각종 진단, 뭐 이런 여러 소통을 통해서 더 명확히 경제를 공부하고 이 흔들리는 요동치는 불확실한 경제 속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기를 좀 희망하시는 분들은 또 이 오피셜 클럽을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고정 댓글 상단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 링크를 타고 한번 신청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고 이상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